비타민 C, 왜 그냥 먹으면 안 되는가?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체내에 오래 남아있지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섭취한 비타민 C는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활성산소에 노출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미세먼지, 흡연, 과음, 과로, 이 모든 요소들이 체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발생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량의 비타민 C를 가끔 먹는 것으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를 하루 한 번 또는 공복에 몰아서 복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혈중 농도는 급격히 오르지만 곧바로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혈액 내에 비타민 C를 유지하지 못해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복 복용은 위산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올바른 비타민 C 복용법. 비타민 C 복용의 핵심은 용량, 횟수, 타이밍, 형태,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총 용량입니다. 91세 이상은 하루 6,000ml 복용을 권장합니다. 이는 단회 복용이 아니라 나누어 복용해야 할 총량입니다. 복용 횟수는 하루 3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나눠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시작 후 5분쯤 지났을 때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공복으로 인한 위 자극을 피하고 음식과 함께 흡수되며 혈중 농도가 천천히 유지됩니다. 비타민 C는 나누어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2000ml씩 3회로 나누면 혈액 내 비타민 C 농도를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흡수율을 고려할 때 가루형 비타민 C가 가장 적합합니다. 정제형은 흡수율이 떨어지고 과립형이나 액상형은 불필요한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루형은 물에 녹여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비타민 C를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고용량을 시작하지 말고 1000ml로 하루 2회로 시작한 후 몸 상태를 보며 2000ml 3회로 증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격히 늘리면 위장장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비타민 C의 주요 건강 효과. 비타민 C는 체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 제거, 면역, 세포 기능 향상, 세포 손상 방지, 항염증 효과, 콜라겐 합성 촉진, 뇌 건강 유지, 특히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탁월하여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비타민 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또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나이트로사민은 가공식품이나 구운 고기 등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건강한 장내 환경을 조성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장암 위암 예방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소개합니다. 위암 진단 후 수술한 70대 환자가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병행하면서 면역력이 개선되고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한 사례, 또한 대장 용종이 반복되던 환자가 비타민 C를 고용량 복용한 후 추정 내시경에서 새로운 용종 발생이 줄어든 사례, 치매 예방에도 비타민 C는 핵심입니다. 뇌세포는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비타민 C는 뇌에서 항산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뇌 속 비타민 C 농도는 혈중 농도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비타민 C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습니다. 91세 의사는 본인이 매일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며 나이에 비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로 개선, 감기 예방, 피부톤 개선에도 비타민 C가 효과적입니다.
한 환자는 심한 피로감으로 고생했으나 비타민 C 복용 후 에너지가 회복됐고, 또 다른 환자는 반복적인 감기에 시달렸지만 꾸준히 비타민 C를 복용하면서 감기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던 환자가 비타민 C 섭취 후 피부톤이 밝아지고 주름이 완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설사. 비타민 C는 삼투성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중 농도가 포화되면 남은 비타민 C가 장으로 이동해 수분을 끌어들여 설사를 일으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증량해야 합니다. 설사가 발생하면 복용량을 조금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됩니다. 둘째, 요로결석. 비타민 C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과도하게 농축되면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 옥살산과 결합하여 결석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상호작용. 철분제, 고혈압약, 항응고제, 항암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C 고용량 복용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비타민 C가 약물 효과를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긴밀히 상의해야 합니다. 91세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올바른 습관 덕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은 단기간에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실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쉽게 확산되고 빠르게 배출됩니다. 특히 혈중 비타민 C 농도는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면 혈액 속 비타민 C 농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소변을 통해 빠르게 제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하루 3회 이상 나누어 복용하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활성산소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항산화제를 공급하는 것도 지속적이고 일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 6,000ml를 3회 나누어 복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식사 중간 복용은 이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작 5분 후에 복용하면 음식과 함께 섞여 위산 자극을 최소화하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루 형태를 권장하는 이유는 정제형보다 흡수가 빠르고 첨가물 없이 순수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가루형은 위 부담이 적어 더욱 안전합니다. 비타민 C를 처음 시작할 때 1000ml 하루 2회로 천천히 시작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용량을 서서히 늘려 최종적으로 2000ml 하루 3회까지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설사나 속쓰림이 나타나면 증량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빠르게 효과를 보려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몸에 맞춰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비타민 C가 암 예방에 기여하는 이유는 세 가지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활성산소 제거. 활성산소는 정상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로 변형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때 비타민 C는 스스로 산화되면서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 손상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암 발생 위험도 낮아집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에서 비타민 C의 예방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비타민 C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암 위험이 4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나가사키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섭취가 많은 군은 대장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두 번째, 나이트로사민 억제. 나이트로사민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가공육, 구운 고기,
훈제식품 등에서 생성됩니다. 비타민 C는 위산과 반응하여 나이트로사민 형성을 억제합니다. 위장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나이트로사민 농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면역세포 기능 강화. 비타민 C는 면역세포 활성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T세포, NK세포 같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들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비타민 C는 이들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암세포를 방어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비타민 C를 충분히 공급하면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환자 사례로 보는 비타민 C의 효과. 70대 남성 환자가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체력 저하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권했습니다. 하루 6,000ml를 3회 나누어 복용하게 했습니다. 식사 중간마다 꾸준히 복용했고 충분한 물 섭취를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피로감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 추적 검사에서도 암 재발 소견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가 비타민 C 고용량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 덕분에 면역력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대장 용종이 자주 발견되던 6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하루 6,000ml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새로운 용종 발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비타민 C의 장내 환경 개선과 항산화 효과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활성산소와 암, 그리고 비타민 C의 관계. 활성산소는 몸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 흡연, 과로,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현대인들은 활성산소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DNA가 손상되면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DNA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몸 전체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특히 위장관처럼 세균과 발암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기관에서는 비타민 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위산이 강한 위 환경에서는 질소 화합물과 반응해 나이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C는 이 반응을 차단하고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결국 비타민 C는 암을 예방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비타민 C 습관 정착의 중요성. 비타민 C는 일시적으로 먹는 보조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 습관이 쌓여 5년 후, 10년 후 당신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91세 의사는 매일 이 습관을 지켰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91세에도 기억력, 체력, 피부, 혈관, 건강이 동년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정확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비타민 C를 꾸준히 올바르게 섭취하세요. 당신의 몸은 분명히 보답할 것입니다. 비타민 C는 뇌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뇌는 다른 기관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활성산소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기 쉽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뉴런과 시냅스를 공격해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뇌에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비타민 C 농도보다 뇌 안의 비타민 C 농도는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세포는 외부에서 직접 항산화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혈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만이 이 장벽을 통과해 뇌 속까지 침투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의 뇌보호 메커니즘. 첫 번째, 뇌세포 산화 손상 방지. 활성산소가 뉴런을 공격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비타민 C는 뉴런을 둘러싸고 활성산소를 무력화합니다. 이 과정은 매 순간 반복됩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될수록 뇌의 항산화 방어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공급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베타 아밀로이드 억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뉴런 사이를 막고 신경 전달을 방해하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비타민 C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염중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이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뇌 염증 감소. 노화와 함께 뇌에서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뇌 염증은 치매뿐 아니라 우울증, 파킨슨병, 심지어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입니다. 비타민 C는 염중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 뇌 염증을 줄입니다. 이로써 뇌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뉴런의 생존을 돕습니다. 네 번째, 신경 전달 물질 합성 촉진. 비타민 C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에 깊게 관여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원활하지 않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은 비타민 C 섭취량이 높은 군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서도 고용량 비타민 C 복용군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비타민 C를 꾸준히 투여한 쥐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심지어 이미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보이던 쥐에서도 비타민 C 투여 후 인지 기능이 일부 회복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82세 여성 환자가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최근 일어난 일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91세 의사는 이 환자에게 하루 6,000의 비타민 C 복용을 권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나누어 복용하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환자는 기억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던 환자가 대화 흐름을 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도 유지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타민 C가 뇌 염증을 줄이고 뉴런 보호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7세 남성입니다. 이 환자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짧은 대화조차 집중하지 못했고 단기 기억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시작한 후 4개월 만에 집중력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다시 신문을 읽고 TV 프로그램 줄거리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드라마틱한 회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 복용이 뇌 건강에 미치는 추가 효과. 첫째, 두뇌 에너지 대사 개선. 비타민 C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지원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특히 뇌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지 않고 뇌세포 기능이 저하됩니다. 둘째, 혈액 순환 개선. 비타민 C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확장을 도와 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면 산소와 영양소 전달이 개선되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저항력 강화. 비타민 C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뇌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를 통한 뇌 건강 관리법. 첫 번째, 매일 꾸준히 복용. 하루 6000ml를 3회로 나누어 복용합니다. 식사 시작 5분 후에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가루형 비타민 C 선택. 흡수율이 높고 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물 섭취. 비타민 C 복용 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네 번째, 설사 등 부작용 발생 시 복용량 조절. 처음부터 고용량을 시작하지 않고 서서히 증량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약물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 상담, 특히 항응고제나 항암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의사와 반드시 상의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양 관리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기억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소중한 순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비타민 C로 오늘 당신의 뇌를 지키세요. 비타민 C의 피로 개선 효과. 피로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이 모든 것이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비타민 C는 피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대사 촉진. 비타민 C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 과정을 돕습니다. ATP 생산을 활성화시켜 세포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되면 전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비타민 C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코르티솔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과다 분비되며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세 번째, 항산화 방어 강화. 피로는 활성산소 축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을 촉진합니다. 65세 남성 환자가 만성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91세 의사는 하루 6000ml 비타민 C 고용량 복용을 권했습니다. 3회로 나누어 식사 중간에 복용하게 했습니다. 4주 후 환자는 에너지가 회복되었고 오전 시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후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며 체력과 일상생활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비타민 C는 오랫동안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역세포 활성화. 비타민 C는 백혈구, 특히 대식세포와 림프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병원체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입니다. 두 번째, 항염증 효과. 감기 증상은 염증 반응과 관련이 깊습니다. 비타민 C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해 감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세 번째, 점막 보호 강화. 비타민 C는 점막 세포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외부 병원체 침입을 막는 방어벽을 강화합니다. 70세 여성 환자는 매년 겨울마다 3회 이상 감기에 걸렸습니다. 비타민 C 고용량 복용을 시작한 첫 해 감기 횟수가 단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증상도 경미했고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후 꾸준히 비타민 C를 복용하며 감기 발생 빈도와 강도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과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기관입니다.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콜라겐 합성 촉진.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조효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구조를 유지하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깁니다. 두 번째, 피부톤 개선.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 억제를 통해 피부톤을 밝게 하고 기미 잡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항산화 보호. 자외선이나 환경오염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68세 여성 환자가 칙칙한 피부톤과 잦은 트러블을 호소했습니다. 비타민 C 고용량 복용 3개월 후 피부톤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되었습니다. 트러블 빈도도 감소했으며 전체적인 피부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비타민 C 복용 시 주의사항. 비타민 C는 과량 복용 시 삼투성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농도가 장 내에 높아지면 물 분자가 장으로 끌려 들어와 설사를 유발합니다. 설사는 비타민 C가 과잉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설사가 발생하면 복용량을 줄이고 섭취 횟수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복용할 때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일주일 단위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 섭취를 충분히 하면 설사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대사 과정에서 소량의 옥살산이 생성됩니다. 옥살산은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옥살산 농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고용량 복용 시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옥살산과 결합해 결석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비타민 C 복용량과 요로결석 발생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요로결석 경험이 있는 경우 물 섭취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타민 C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철분제.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는 경우 과량의 비타민 C는 철 과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혈압약. 특정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칼륨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항응고제. 비타민 C가 항응고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항암제. 일부 항암제는 활성산소를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비타민 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항암제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제, 고혈압약, 항응고제, 항암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C 복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해 천천히 증량. 둘째, 하루 6,000ml를 3회로 나누어 복용. 셋째, 식사 시작 5분 후 복용. 넷째, 가루형 비타민 C 선택. 다섯째, 충분한 물 섭취. 여섯째, 약물 복용 중이면 의사 상담. 비타민 C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몸과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매일의 습관이 1년 후, 5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타민 C는 늦은 시작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몸을 지키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91세 의사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쁜 진료, 생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그 결과 60대 초반 심한 피로와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환자 이름을 헷갈리고 회의 도중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이때 비타민 C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비타민 하나로 몸이 달라질까?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접하고 직접 실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루 2,000ml 복용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중간에 나누어 먹었습니다. 2주 후 약간의 피로 감소를 느꼈습니다. 1개월 후 집중력이 개선되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오후 진료 시간에도 지치지 않고 환자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용량을 하루 6,000ml로 늘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 식사 중간에 복용했습니다.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실천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기억력, 체력, 집중력 모두 10년은 젊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은퇴하거나 건강 문제로 고통받을 때 91세 의사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꾸준히 복용한 결과 수십 년 동안 큰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고 피부도 또래에 비해 탄력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뇌 건강 유지가 두드러졌습니다. 신문을 읽고 최신 의학 논문을 분석하며 젊은 의사들과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걷기, 필기, 말하기. 이 모든 일상 기능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91세에도 약물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비타민 C만 복용하고 다른 생활 습관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것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그 모든 노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비타민 C를 실천하는 방법. 첫째, 하루 6,000ml 목표로 복용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2,000ml씩 나눠 복용합니다. 둘째, 가루형 비타민 C를 선택합니다. 흡수율이 높고 이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식사 시작 5분 후 복용합니다. 위산 자극을 줄이고 음식과 함께 흡수되게 합니다. 넷째,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합니다. 1000ml 하루 2회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증량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물을 마십니다. 하루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로 신장 부담을 줄입니다. 여섯째, 설사나 속쓰림이 나타나면 용량을 조절합니다. 일곱째, 철분제, 고혈압약, 항응고제, 항암제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합니다. 비타민 C 실천 시 얻을 수 있는 변화. 첫 번째, 에너지 회복.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세 번째, 피부 건강 개선. 피부톤이 밝아지고 주름이 완화됩니다. 네 번째, 기억력 유지. 나이가 들어도 신문을 읽고 대화를 이어가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혈관 건강 보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 비타민 C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공급해야 합니다.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을 위한 비축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건강한 상태일 때 비타민 C를 시작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습니다. 91세 의사는 6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비타민 C를 실천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부터 비타민 C를 실천하세요. 가루형 비타민 C를 준비하세요. 식사 시간표를 정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작 5분 후에 비타민 C를 복용하세요. 하루 6,000ml 목표로 꾸준히 섭취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복용량을 천천히 늘리세요. 몸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변화를 느끼고 스스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비타민 C는 평생 함께해야 할 친구입니다. 오늘 선택한 작은 습관이 10년 후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C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세요.